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신 판례를 통해서 판례 내용, 이론 정리, 예상 문제 풀이 이렇게 다뤄주니까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반응도 많았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돼서 저도 요즘 많이 보람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건 그래도 반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풀었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반드시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려드린 영상을 여러분이 다시 짬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반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법이 들어간 시험이라면 항상 언제나 매해 출제되는 논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건대리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건대리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무건대리는 실제 생활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판례도 꽤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라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논점입니다. 즉 시험용으로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에게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8년도 판례 내용인데요. 논점은 총 3가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5조 1항 조문입니다. 2번,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건대리인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마지막 3번입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무건 대리인에게 있다. 이렇게 내용 3가지인데요. 이 판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면 먼저 무건 대리에 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특히 이 판례는 135조 책임 주장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무건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갑이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한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무건대리인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 무건대리인. 그런데 을이 자기가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무건대리죠.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건대리 행위의 효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그러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법률 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법률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에게 2가지 권리를 줬습니다. 그 2가지 권리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입니다. 추인은 본인이 법률 효과를 자기가 받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걸 추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인을 하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률 효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추인 거절권입니다.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건 추인권과 추인 거절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고 그다음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본인이 유효 무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에게는 어떤 권리를 줘야 될까요? 본인에게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죠. 이게
최고권입니다. 권리 행사 여부에 관한 확답을 촉구하는 걸 최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정해준 첫 번째 권리가 최고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철회권인데요.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미리 막는 걸 철회라고 표현합니다. 즉 상대방 쪽에서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철회권입니다. 다만 최고는 선의 이야기에 불문하고 최고를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인 상대방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철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본인의 추인 전까지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제135조 책임주장권인데 이 내용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무권대리인에게 네가 계약을 이행해라 또는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최고권, 철회권, 135조 책임주장권.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보셨던 판례 내용은 135조 책임주장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이 을에게 매각 다음에 물음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갑이 을에게 건물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지 안 준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갑은 본인, 을은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 스스로가 나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다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으니까 을은 뭐가 될까요? 유권 대리인이 되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을 스스로가 대리권에 있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법률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죠.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에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매각 X로 되어 있죠. 갑이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아예 처음부터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뭐가 될까요? 무권 대리인이 되죠. 그런데 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 갑이 추인을 해준 거예요. 내가 법률 효과를 받겠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도 갑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져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거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 법률 효과가 본인 갑에게 가니까 상대방도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을 못한 거예요. and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가 본인 갑에게 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져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네가 계약상의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나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35조 책임입니다. 조문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고 또 이렇게 되죠. and의 뜻입니다. 또는의 뜻이 되면 안 되고 and의 뜻이 돼야 돼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는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든지 둘 중 하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두 가지 책임 중에 어떤 책임을 질 건지는 무권 대리인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135조 책임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판례에서 보셨던 건 뭐냐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라고 계약 이행 책임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병한테 이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채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오셔서 135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총 5가지 요건에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두 번째,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세 번째는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즉,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요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자일 것. 그러면 다른 요건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성년자라면 135조 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2023년 행정사 시험 문제인데요.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인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병과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리고 대리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확인해야 될까요? 본인을 확인해야 되죠. 갑의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갑인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 이런 경우예요. 1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 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즉 병이 선의죠.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에 을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철회는 반드시 선철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선철, 선의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본인 쪽에서 먼저 추인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죠.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O 맞는 질문이죠. 2번 가겠습니다.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 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최고는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에게 너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건데 최고는 선의 약이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거예요. 그럼 이때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무발거입니다.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발신주를 취하고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 가겠습니다.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병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변경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추인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해야 추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3번도 맞는 내용이죠. 4번 가겠습니다.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 대리님을 알았더라도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가시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지문은 100% 135조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35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대리권 증명을 못해야 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즉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건 모르고 모른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번 질문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악이죠. 악이니까 이때는 135조 책임이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X.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리고 5번 질문 갑시다. 계약 체결 후 을이 갑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경우 그러면 을이 단독 상속했다 그랬으니까 갑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을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갑이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속인에게 상속되죠. 그리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도 한꺼번에 다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권 대리인이 추인권 행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당연히 되죠. 자신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해놓고 법률효과를 받겠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추인권 행사하는 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병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되겠죠. 자신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해놓고 법률효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건 신의식의 반함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무권 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무권 대리 문제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에서 잘 풀고 나오셔야 됩니다.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시험 때까지 끝까지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파이팅!